최근 대학가에서 가장 화두가 된 문제는 등록금 인상에 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에 대해서 정확한 인상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일단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알고 있고, 사실 제가 법학과이다 보니까 그 인상의 폭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실. 등록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렇다면 저희에게도 그만큼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조금 그게 납득이 될 텐데, 그게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실을 하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는 않는 편이랍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큰 생각은 없이 그냥 학교 측에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등록금이 인상돼가지고 한 500만 원대로 올라갔다 들었는데요. 등록금을 500만 원을 내면서까지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도 500만 원은 좀 많은 편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한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세히는 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정도. 학교 측에서 등록금과 관련된 관련 자료들을 공시하고 있지만 어렵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문제에 보다 자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학교의 기본적인 재정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의 재정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립대학의 회계는 크게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로 나뉩니다. 학교 회계는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자금의 흐름을 기록하며 주로 등록금, 정부 보조금, 외부 수익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인 회계는 대학을 설립한 법인 주체의 회계로 일반 업무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에 자금을 전입하거나 자체적인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대학 운영에 기여합니다. 학교 회계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교비 회계입니다. 교비 회계는 학생교육, 교직원 인건비, 시설 유지 등 대학의 주요 활동을 위한 수입과 지출이 모두 집계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교비 회계를 통해서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지 파악해볼 수 있겠네요. 이 교비 회계는 다시 등록금 회계와 비등록금 회계로 나뉘며, 등록금 회계는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의 수입과 그에 따른 지출을, 비등록금 회계는 외부 전입금이나 기타 수익을 다룹니다. 등록금 회계랑 비등록 회계로 이게 나누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구분을 한 이유는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요. 교비회계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출이 등록금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군요. 동국대학교에서 공시한 교비회계 자금 예산서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교비회계 자금 예산서에 따르면 총 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캠퍼스를 기준으로 63%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사립대학 평균인 약 53%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외에 수익사업 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에서의 전입금도 대학 재정에 일정 부분 기여합니다. 2025년 기준 수익사업 회계에서 약 39억 원,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약 34억 원이 교비 회계로 전입되었습니다.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 정도네요. 이러면 전입금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등록금 의존도 같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까요? 근데 이런 전입금 수치가 높아질수록 등록금 의존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동국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024년 기준으로 57%이며 이는 사립대학 평균인 9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등록금 및 수업료 수입 대비 수익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수익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이 비중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인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인 전입금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법인 전입금은 학교 법인이 대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회계로 전입한 금액이며, 자율적으로 부담하는 경상 전입금, 자산 취득을 위한 자산 전입금,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 부담 전입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등록금을 인상한 주요 사립대학들의 법인 전입금 비중을 발표하며 법인의 재정 책임에 대해 논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2025년도 교비회계 기준 법인 전입금 비율은 약 2.5%로 2023년의 지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낮은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법인이 재정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학교 법인이 교직원의 4대 보험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법인이 미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이 부담금은 특정한 사안이 없는 한 등록금 회계가 아닌 비등록금 회계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자산 전입금 또한 주목할 만한 항목입니다. 자산 전입금은 법인이 시설 건축이나 매입 등 자산 취득을 위해 학교 회계로 전입하는 금액입니다. 동국대학교는 2025년도 교비회계에서 자산 전입금이 0원으로 나타나며 그에 따라 고정자산 매입 지출과 같은 자산적 지출이 교비회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은 대학이 특정 목적을 위해 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누적한 자금입니다. 이 적립금 역시 등록금과 관련해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대학 측에 적립금이 잔존해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그 대학 측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특정 목적으로 적립된 적립금을 함부로 사용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던데요. 물론 원칙상 그렇긴 하지만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적립금의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적립금의 규모뿐 아니라 등록금에서 유대한 재원이 적립금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는 등록금 인상의 정당성을 따질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의 운용 계획과 달리 적립금의 출처는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자세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직접 정보 공개 청구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한 상황이고 이제 결과를 확인한다면 그 적립금의 재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직접 정보를 청구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네요. 이 교비회계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납부한 등록금 책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학교 재정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등록금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혹시 어떠셨는지. 이런 재정 자료들을 보면서 학교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렵긴 하지만 이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보면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이나 학교의 지원과 같은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이게 사실 좀 제대로 판단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반적인 학생이 비록 공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보면서 제대로 판단하는 건 거의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봤던 등록금 회의록에도 언급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디테일한 부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봐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 중에 정의로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그분께서 이 사립대학의 재정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런 대학 내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법안도 발의를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 질문이 드려도 될지 연락을 드렸는데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한번 직접 의원님께 드릴 질문에 작성을 해보려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질문하면 될까요? 아니 제가 관련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살짝 약간 대학 내에서의 민주적인 운영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학내 언론사 같은 부분에도 관심이 많으시네요. 제 생각에는 인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법화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런 방향으로 질문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으나 상당수가 학생들에게 환원하지 않고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셨고 이를 점검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학이 재정 책임을 다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 책임을 묻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제화를 시킬 것인지 질문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두 번째로 저희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그 특정 자료들이 좀 명확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 적립금 재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자료만으로는 명확히 알기 힘든 부분이었고 물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는 했지만 확실히 일반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얻기는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리는 건 어떨까요? 현재 사립대학들이 재정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법이 추진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학 형기원회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학생들의 참여와 관련해서 함께 엮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학의 재정 구조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현행 법상으로 대학 운영기구 그리고 학생 자치기구와 같은 민주적인 기구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고등교육법 12조에 보면 각 학교의 학칙상으로 정한다고만 나와 있어서 이게 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질문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학내 언론사 관련된 문제도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연관지어서 질문드리면 어떨까요? 사실 그 부분은 그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방향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좀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식으로 질문드리면 어떨까요? 대학 내 자치기구들의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지, 그리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학생들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께 질문드리는 것이 어떨지 싶어요. 이런 의사결정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를 말하는 거죠. 근데 위원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인데 그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이 무엇일지, 또 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우분들이 등록금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학생들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납부한 등록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등록금 인상의 근거가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 그 시작점일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 학우분들께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다가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